여러분은 왜 검색을 하고 계신가요? 네이버나 구글과 같은 검색 플랫폼을 통해서 말이죠. 아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즉 노하우성 정보를 알고 싶어서 검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이렇게 인터넷에서는 10분 만에 땡땡땡 하는 법, 또는 이것도 모르고 땡땡땡을 시작하신다고요? 같은 방법론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이런 흐름은 웹 2.0 시대를 맞이하면서 생긴 변화인데요. 개방, 참여, 공유의 정신을 표방한 웹 2.0 시대를 페이스북이 센세이셔널하게 열어제친 이후 우리 실생활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정보 불균형의 시대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였죠. 기존에는 고급 정보에 속했던 기술이 개꿀팁이라는 무료 정보로 무한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검색을 잘 할 줄 알고 검색된 내용을 잘 취합하기만 하면 누군가는 1, 2년 만에 알게 된 노하우를 단 몇 시간 만에 알 수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하지만 웹의 세계는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았죠. 지금은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소유를 개인화하는 웹 3.0 시대가 되었습니다. 블록체인의 대표격인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단순 투기성 투자 상품으로 인식하긴 했지만 말이죠. 그리고 그 바톤을 이어받아 2023년에는 챗 GPT가 생성형 인공지능의 시대를 활짝 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꿀팁을 찾으려 무려 60분 단위의 시간들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챗 GPT에게 물어보기만 하면 잘 정제된 노하우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젠 단 5초도 걸리지 않는 일이 되어버렸죠. 노하우를 알아내는 시간이 초압축된 시대에 우리는 어떤 마인드로 사업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래 생존하는 소호 브랜드가 되고 싶으신가요? 성장하고 싶은 소상공 자영업자의 브랜딩과 마케팅 여정을 나누는 팟캐스트. 오늘은 간판다는 날. 저는 이 팟캐스트의 호스트, 콘텐츠 테일러 이행곤입니다. 매일 최고 기온 6에서 12도 사이를 오가는 요즘입니다. 사람들의 옷차림도 가벼워지는 게 확실히 느껴지고 저는 새벽 러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아직 꽃샘추위 예보가 남아있긴 하지만 곧 목련을 시작으로 봄을 활짝 피우는 때가 올 걸 생각하니 마음이 살짝 설레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 같은 사업자들은 마냥 설레할 수만은 없겠죠. 소비 심리가 기존보다 살아날 때를 맞이하여 현명하게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인트로는 평소와는 다르게 뭔가 거대한 어젠다를 꺼내봤는데요. 단순히 겉멋을 부린 게 아니라 사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도 역시 사업의 본질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원래는 사업자 뒤집기, 이너서치의 두 번째를 녹음하려고 했는데요. 엊그제 투자 고수의 인사이트를 흡수할 수 있었던 시간을 우연찮게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천천히 복귀해보니 비단 투자에만 적용되는 인사이트는 아닌 것 같아 이번 팟캐스트에 긴급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업을 준비하거나 사업을 시작했지만 갈팡질팡하는 느낌을 받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은 2024년 3월 8일 금요일 오후 7시 22분 저의 차 안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혹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이신가요? 저는 2명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그중 첫째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었을 때 알게 된 학부모가 있습니다. 아이들끼리 친하게 지내면 부모끼리도 인연을 맺게 되는 것, 그건 그리 낯선 상황은 아닐 텐데요. 저와 그 학부모는 투자에 관심이 많은지라 금세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고향도 같아서 지금은 형님 동생 하면서 지내는 사이가 되었는데요. 그 친구가 종종 나가는 모임이 있다면서 형님도 관심 있으면 같이 가보자고 추천해 주더라고요. 제 주위에서 이 친구 말고는 투자 공부하는 사람들이 전무한 상황이라 평소 목마름이 있었던 차였습니다. 그래서 추천해준 커뮤니티에 가입을 하고 엊그제 처음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연하게 그 자리에서 투자 고수를 만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참여하신 분 중 한 분의 친구여서 잠깐 들렀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분 이름도 처음 들었던 상황이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떻게 접근하는 편이신가요? 바로 실행부터 하고 오류를 수정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돌다리를 두들기며 건너는 편인가요? 저는 단연코 후자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평소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 꽤 집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죠. 특히 무언가 주제에 꽂혔을 때 최소 3-4개의 영상 강의나 오프라인 강의를 듣고 판단하는 편인데요. 아내가 오빠 또 뭐 들으려고? 이제 그만 좀 들어 라면서 말릴 정도입니다. 그 영역은 사업이든 투자든 주제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이 나아지는 것이라고 생각되면 일부만 흡수할 수 있더라도 이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시간을 압축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돈을 조금 쓰더라도 괜찮다는 관점이었죠. 사업과 투자 중 어떤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에는 다름없으니까 괜찮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게도 한 가지 철칙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절대 무료 강의는 듣지 않는다였습니다. 무료 강의는 경험이 어느 정도 쌓인 제겐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너무 기초적이거나 강사의 내공이 낮거나 또는 제가 강의를 대하는 마인드가 절박하지 않은 상태였거나 해서 말이죠. 그렇게 들어왔던 강의에 들어간 비용은 다양했습니다. 보통 2에서 30만 원짜리 강의를 많이 들었고요. 물론 1, 2만 원짜리 강의도 있었고 어떤 건 500만 원이 넘는 강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강 경험이 쌓이면 보는 눈도 밝고 넓어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해당 주제에 대한 누군가의 강의를 들으면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강의의 표면적인 것들에 휘둘리기보다는 강사의 내공을 판단하려는 관점을 가지고 드는 것이죠. 그런데 모임에서 만나게 된 그 사람은 몇 분 듣지 않고 알 수 있었습니다. 최대한 비판적 사고를 하면서 들었는데도 내공이 탄탄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집에 와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검색해 보니까 정말 유명한 분이어서 놀랐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사업 관련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었어? 왜 자꾸 투자 이야기를 하지? 라고 말이죠. 저는 투자에 관해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오늘도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렇게 투자 고수를 만난 썰을 푼 이유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건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뭐가 되었든 간에 성공한 사람들은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마음 급한 사람들이 본질적인 이야기만 하는 강의를 들었다면 어떤 이야기들을 할까요?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있어 라고 불만스러움을 표할 수도 있겠죠. 또는 나는 지금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원한다고 라거나요. 그렇지만 그런 방법론과 같은 노하우는 이제 누구나 빠르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진짜 판도를 바꿀 수 있을 만한 크리티컬한 효과를 가진 방법론은 절대 온라인상에 퍼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을까요? 판도를 뒤엎을 만한 방법론은 소수가 비공개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없을 복잡성을 가지고 사용되었을 때 진짜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기득권이라고 부르는 것일 테고요. 기득권, 즉 권력은 공유하면 할수록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최고급 노하우는 당연히 비공개가 기본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입니다. 아니면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불해야 얻어낼 수 있는 것이거나요. 그 외에 일반적인 범주에
약간의 시간과 노력만을 아껴줄 수 있는 정도의 노하우는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 타이핑 몇 번이면 생성형 인공지능이 인류의 모든 인터넷 정보를 취합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본질보다 노하우가 좋다면 그걸 추구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머리가 팽팽 돌아갔던 30대에는 이런 노하우를 잘 활용해서 성장했던 사람이었는데요. 하지만 나이 40이 넘어가면서 그런 텐션은 점점 떨어져 갔고요. 결국은 본질이 중요하다. 그리고 본질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실행으로 옮기는 삶이 정말 중요하구나를 깨달아가는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보면서 알게 된 거죠. 노하우나 꿀팁 같은 것들은 단기간에 성과를 얻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게 어긋나 있으면 오래가지는 못한다는 사실을요. 다시 오늘의 에피소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연히 만나게 되었던 투자 고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분야에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은 비슷한 느낌을 뿜어내는구나. 어떤 공통점이 있길래 그럴까? 투자 고수의 이야기를 듣던 중에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사무실로 운전해 들어가는 길에 복귀하다 보니 어렴풋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지금부터는 그렇게 정리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 분야에서 잘한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선명한 자기 기준을 가지고 플레이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가공하면 날카로울 수 있는 다이아몬드처럼 선명한 자기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가진 스탠스는 디테일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디테일하게 파고들수록 본질적인 것에 가까워지는 것일 텐데요. 그렇다면 그들은 왜 디테일할까요? 우리들보다 섬세한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저는 그들 자신의 자원을 투자해서 겪게 된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플레이를 복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공부를 기반으로 머릿속으로만 시뮬레이션 하지 않고 자신들의 시간, 돈, 에너지, 체력 같은 자원을 갈아 넣으며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면서 복귀한다는 것이죠.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의 차이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후자가 철저히 생각하고 기록하면서 다시 씹어 먹어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같은 FPS 게임에서 총에 맞아 죽는 것과 실제 전투에서 총상을 입는 것 정도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씩 실패 확률을 줄이고 성공 확률을 높여가는 게임을 반복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투자 고수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애티튜드를 보면서 직관적으로 느꼈던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일 뿐입니다. 극단적으로 실패 회피를 지향하는 삶을 살았던 제가 40이란 나이를 넘기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데요. 아마 이것도 경험이 조금씩 쌓인 덕분에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겠죠. 그러면서 제가 이런 부분을 잘 못하면서 살았구나 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또는 투자를 하죠. 시간이 되었든 돈이 되었든 체력이 되었든 간에 자기가 가진 자원을 갈아넣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 기준 없이 남의 말에 휘둘려 시작했더라도 그것조차 자신의 선택이기에 자기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기준은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 것일까? 자기가 무언가를 하려는 분야 어딘가에 첫 깃발을 꽂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 여기부터 저기까지는 내 땅이야 가 된다거나 여기 135번 훈련병을 기준으로 양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 가 성립이 되는 것이겠죠. 누군가는 이 첫 기준을 그냥 별 생각 없이 느낌 가는 대로 꽂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최소한의 공부를 조금이라도 한 다음에 꽂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실패 회복 탄력성이 매우 경직화된 우리나라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패하고 싶지 않아, 실패하면 시간이 너무 아까워 등등의 이유로 사전학습을 먼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최소한의 공부를 먼저 해보는 건 매우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패착은 그 사전학습을 너무 과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독이 되어버린 셈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책 한두 권 정도만 읽고 실행으로 옮겼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때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꼭 나는 잘 되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절박함이 좋게 적용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는 법이겠죠. 제겐 절박함이라는 감정이 더 배워야 한다는 욕망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뭔가 부족하기만 한 것 같고 이런 상태로 도전하면 망할 것만 같은 그런 심리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종착지가 어딘지 모른 채 배움의 욕망은 끝이 없었죠. 하지만 문제는 완벽함이란 건 절대 구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과 그렇지 못한 현실은 짠내나는 평행 달리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이후에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알게 된 건 이것이었습니다. 사전학습을 하는 이유는 내 상황에 잘 맞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였는데 이게 실제로 내게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행동으로 옮겨보지 않고서는 검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사회인 야구에서 투수를 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투구 관련 책을 열심히 읽고 구종별 실밥 쥐는 법을 정말 열심히 연구했다 쳐보죠. 그리고 이미지 트레이닝도 매일 했다고 치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당장 원하는 구종을 자유자재로 포수 미트에 꽂아 넣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모른다입니다. 진짜로 내가 그대로 던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실제로 시도해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즉, 오히려 사전학습만으로 완벽함을 기하다가 부작용만 겪었습니다. 너무 많은 방법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찔끔찔끔 시도만 해보다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방법을 시도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죠. 더 문제는 어떤 행동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전에 사용해 보았던 방법론들이 너무 많았어서 그 결과가 특정 행동에 의한 결과인지 아니면 그 전에 쌓여왔던 것들이 뒤섞인 결과인지를 확정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었죠. 처음에 기준이란 깃발을 꽂았으면 이후로는 경험을 베이스로 조정을 해야 덜 헷갈리는데 헛똑똑이 같은 마음으로 남의 이론을 베이스로 깃발을 여기 꽂았다가 여기가 아닌가 싶어서 다른 데 꽂았다가 또 저기에 꽂았다 하다가 제풀에 못 이겨 포기하는 걸 반복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경험인지라 나중에 도움이 될 자양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지나간 젊은 시기의 시간이 아까운 건 어쩔 수 없는 것이겠죠. 코로나 팬데믹 시대 이후 온라인 강의 시장이 팽창하듯 커지면서 마케팅 역시 치열해졌는데요. 그래서인지 자극적인 카피라이팅으로 우리들의 조바심을 건드리는 강의들이 너무도 많아졌습니다. 소위 실패 불안감을 건드리면서 장사를 하는 셈인데요. 마케팅 카피라이팅 기법 중에 사람의 실패에 대한 불안을 자극하는 방법론이 거의 정론처럼 굳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당연히 불법도 아니고 사업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윤리적인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 전체가 그런 기법을 많이 쓰다 보니 피로도가 너무 높아져 있는 건 역시 사실이죠. 저도 이런 마케팅 기법을 가끔 활용하기도 하고 이해도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기에는 마음이 약해져 있어서인지 충동적으로 그런 강의의 결제를 자주 하곤 했습니다. 간절함이 정상적인 판단력을 흐려버린 케이스인데요.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가 놀부 같은 도둑놈 심보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마케팅에 흔들렸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행동으로 기준점을 꽂는 것보다는 이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매뉴얼이나 템플릿으로 더 쉽게 가고 싶었던 것이죠. 시간을 돈으로 산다는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말입니다. 물론 실패 없이 성공하려는 마음이 드는 건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선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농사로 그리고 실패를 거름을 뿌리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진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냥 처음엔 기준점을 대충 꽂아보는 건 어떨까요? 기초적인 무료 또는 저가 강의 한 개를 듣고 꽂아보는 것이죠. 그 다음엔 경험해가면서 복기를 통해 기준점을 미세 조정해보자는 거죠. 디테일하게 말이에요. 필요하다면 사이사이 책도 읽고 이미 해본 사람을 만나려 노력도 해보고요. 기준점을 크게 흔들지 않은 선에서 참신하게 느껴진 방법론을 적용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게 단기적으로 성공한 방법이었든 실패한 방법이었든 간에 자기 기준의 깃발을 확 뽑았다가 저 먼 곳에 꽂는 것만 아니라면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쌓아가다가 더 이상 기준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 그런 순간이 왔을 때 과감한 행보를 해간다면 성공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요? 원래부터 대범한 분이거나 경험이 정말 많은 사업가라면 이 방법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돌다리도 두들겨 가보는 그런 리스크 회피형 사업자라면 꼼수에 혹하기보다는 최대한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 투자하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방송 내용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오래 생존하는 소호 브랜드, 성장하고 싶은 소상공 자영업자의 브랜딩과 마케팅 요정을 나누는 팟캐스트, 오늘은 간판다는 날, 저는 이 팟캐스트의 호스트, 콘텐츠 테일러 이행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